뭐 물건 같은 거 이제 막 집어 던지고 짚고 이모들이 막 뭐라 하면은 그 일어서서 그쪽 자리 그쪽 보고 막 오줌 눕히고 이러더라고요. 산만함, 충동성, 과잉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 ADHD. 학령기 아동 68%가 이 ADHD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부모들의 걱정과 불안도 심각한 수준. 여기 계신 분들도 저 못지않게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충격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막 울고 우리 애가 아닌 거예요, 진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위 편견과 시선으로 당당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ADHD 아이들. 오히려 남들과는 조금 다른 행동들로 인해 나쁜 아이로 인식되고 있는데 창의성, 정서적 민감성, 살아있는 것에 대한 교감 등 특별한 개성을 가진 ADHD 아이들. ADHD라는 이름을 가진 특별한 아이들에 대해 오늘 TV닥터에서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ADHD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주의력 결핍 그리고 과잉 행동,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 발달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어른들도 이런 집중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긴 시간 집중이 잘 안 되고 뭐 일을 미룬다거나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산만함을 이제 ADHD랑 또 일반적인 정상적인 산만함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도 이런 산만함을 보이는 시기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어린 아이들, 특히 이제 2~3살 정도 된 아이들은 이제 환경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에너지가 정말 넘치다 보니까 주변에 대해서 이게 활동적이고 좀 산만한 모습들 많이 보이는데 그렇죠. 네. 부모님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평가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제 간단한 선별 문항이 있는데 이걸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차분하지 못하고 너무 활동적이다, 또는 이제 쉽사리 흥분하고 너무 충동적이다, 또 다른 아이들한테 방해가 될 정도로 어떤 행동이 이렇게 좀 문제가 된다, 네. 행동이 너무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문항들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보통 총점이 예. 이제 16점이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ADHD를 좀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문항이 10가지가 있는 거고 네. 각 문항에 대해서 0점부터 3점까지 있는 거니까 네. 검사를 해보면 0점부터 30점까지 나올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 표는 교수님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이런 예. 설문지를 이제 받아서 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저희 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예. 이런 자가 설문지가 있어서 예, 예. 부모님이 이제 아이 행동에 대해서 이제 걱정스러우신 부분들을 체크하면 이렇게 우리가 점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하실 때는 이름을 뭘로 검색을 하시면 예,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보통은 이제 ADHD 부모 설문지나 그런 예. 자가평가지 이렇게 치시면 네. 되게 우리가 그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문항을 찾아서 이제 평가를 하시지만 아무래도 본인의 자녀이다 보니까 네. 조금 더 관대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ADHD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좀 자주 보이는 행동 패턴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제 행동은 되게 좀 이렇게 산만한 부분들은 이제 아이답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ADHD 아이들이 보이는 좀 특징적인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행동들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반응 억제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작은 자극에도 아이들이 이렇게 참지 못하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행동하거나 즉흥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잘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이렇게 성마르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예. 그런 네. 이제 행동 특징들이 많이 네네. 보이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그냥 머리와 몸이 이렇게 따로 논다. 그리고 상대방 어떤 기분을 배려하지 못하고 네. 툭툭 이렇게 던지는 말 때문에 예.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거나 아이고, 예. 네, 마트 같은 데 가면 특히나 쉽게 이렇게 흥분하고 떼를 떼쓰고 쓰고 막, 통제가 안 되는 예. 들어눕는 그런 아이들 네.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그런 친구들 중에는 이런 ADHD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 또 반응이 억제가 잘 안 되는 예.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제 평소에 늘 보시는 부모님들은 오히려 이런 아이의 증상을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기 초에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은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가 되실 거니까 오히려 잘 구별을 해내실 것 같아서 특히 그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담임 선생님들께 좀 특별히 잘 봐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ADHD가 이게 참 쉬운 병명이 아닌데 선생님,
의외로 요즘 엄마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인가요? 예, 많아진 것도 분명히 있고요. 예. 또 이제 이 ADHD라는 병이 이게 예전에는 그냥 정말 이게 아이들이 다 그렇다, 철이 들면 좋아지는 부분들이고 네. 너무 지나치게 이거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좀 관대하게 봤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이게 그 집중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지고 그렇죠. 또 긴 시간 어떤 유지하는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환경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 또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산만함이 이제 ADHD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좀 늘면서 네. 이렇게 병이 좀 이렇게 더 부각이 이렇게, 된 예, 거군요. 부각이 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그렇군요. 봅니다. 예. 실제로 어느 정도 늘었나요? 그 최근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요, 네. 2007년에 비해서 2011년도가 되면서 이제 18% 정도 더 증가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ADHD라는 병이 그 초등학교 전후로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 네. 시기가 이렇게 유치원보다는 이제 공부해야 되는 과제도 많아지고 네. 수행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 시기에 그 ADHD 문제가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로 이제 초등학교 때 좀 더 많이 진단을 받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니까 아 진짜 혹시 우리 아이가 ADHD는 아닐지 아닌데도 지금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山梨県大月市内で銭湯の本職を支援しようと昨日市民が電流の 일로 빨리. 안돼 또 잘 거라고 응? 또 잘 거라고 일로 뭐라고 깨우려는 엄마와 악착같이 더 자려는 아이. 시간은 자꾸 흐르는데 태엽이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잘 일어나 떨어진다 너. 잘 거다 우리 집 안 갖고 가 잘 거다고 지도키도 말을 안 듣는 아들. 엄마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다. 좋겠다 일어나 니가 잘 거다 이 바보야 어차피 매일 반복되는 태엽이의 짜증. 현재 태엽이는 ADHD, 즉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를 앓고 있다. 자기 좀 놔두지 좀 애가 이제 과격하고 난폭하고 뭐 이제 막 뭐 물건 같은 거 이제 막 집어 던지고 찢고 그 크리넥스 이제 그 티슈 있잖아요. 각 티슈 그거를 이제 침대 위에 못 놔두고 썼는 거라 저는 그게 위에 있으면은 무조건 다 뽑아가지고 땅바닥에 던지고 막 이 침대에 속하게 막 쌓아놨고 이제 그러니까는 애하고 멀리 떨어지 갖고 이제 뭐 같은 거 놔둬야 되는 거라 무조건 집어 던지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이불이나 베개 같은 것도 막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옆에 이제 이모들이 막 뭐라 하면은 그 일어서서 그쪽 자리 그쪽 보고 막 오줌 눕히고 이러더라고요. 주의 산만함, 과잉 행동,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 질환은 인성, 감정, 통제 기능을 하는 전두엽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학령기 아동의 8% 정도, 그러니까 한 학급에서 서너 명이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수업 시간에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해 지적을 받거나 팔다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ADHD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장구 수업을 받기 위해 준비가 한창이다. 차례차례 줄을 서서 가는 아이들. 그런데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아이가 있다. 선생님의 말씀은 듣는 둥 마는 둥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다른 아이들이 거의 다 내려가도록 같은 자리만 빙빙 돌고 있다.
없이도 가만히 못 있고 산만한 아이. 어린이집에서 어떤 아이일까? 벨라입니다. 그냥 벨라입니다. 그런데 귀엽게 하고 또 자기는 할 걸 하면서 하니까 선생님이 벨라면서도 또 귀여운 애. 그게 용균인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장구로 장단을 맞추는 동안 용균이는 친구 별명으로 장단을 맞춘다. 그리곤 평범함을 거부한 채 튀는 행동이 이어진다. 그것도 잠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수업에 흥미를 잃은 듯 이번엔 친구에게 장난을 치며 수업을 방해한다. 단순한 기질 탓으로 보기엔 산만함이 지나치다. 그 순간 선생님의 장구 소리에 놀랍게 집중하는 용균이. 딴짓을 하다가도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이 나오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은 되게 산만한 아이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들 중엔 창의적인 분야에 높은 재능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헌터 데이비스가 쓴 비틀즈 자서전을 보면 존 레넌은 엄청난 수준의 ADHD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의 충동 구매는 멤버 간 오해의 소지를 남겼고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또한 학창시절 학습 장애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지나친 호기심으로 어린 시절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어떠한 지적 능력도 기대할 수 없다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사실상의 지진아였던 셈. ADHD 아동의 충동성과 과잉 행동은 공공장소에 나올수록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장난감 하나가 태엽이의 눈에 띄고 말았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한다. 저건 한 개 갖고 안 되잖아. 두 개 같이 사야 되잖아. 엄마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마는 태엽이. 다른 거 사, 다른 거. 다른 거 사라 그러면. 집에선 어느 정도 통제가 되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넓은 장소에 오면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 도무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듯 엄마는 꿈쩍도 않고 태엽인 울음을 그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팽팽하게 이어지는 두 사람의 신경전.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자 태엽이는 어느새 엉뚱한 놀잇감에 빠져있다. 저러다가 손톱 뜯고 손톱 뜯고 한다고 저러다가 저리 있다가 이제 손톱 막 만지잖아요. 그렇잖아. 입으로 가잖아. 손. 매사에 불안하고 공격적인 태엽이의 버릇. 정말 태엽이는 구제불능인 악동인 걸까? ADHD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병이다. 먼저 그것이 병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연구 없다고. 연구 없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 부분 때문에 창피하다든지 남한테 숨기고 싶다든지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일단은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뭐 물건 사가지고 고장났다고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고쳤었잖아요. 고치면 되잖아요.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은 야단치고 미워할 게 아니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문제다. 과연 태엽이는 변할 수 있을까? 부산의 한 병원에서 ADHD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캠프가 열렸다. 준현이가 때렸어? 총 30명의 ADHD 아동과 어머니들이 참석한 이 캠프는 서로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마음의 벽을 허무는 자리였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판정을 받을 때 엄청난 충격과 좌절에 빠지곤 한다. 한쪽에선 아이로 인해 괴로웠던 어머니들의 경험담이 이어졌다. 그런데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저 못지않게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충격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막 울고 우리 애가 아닌 거예요, 진짜. 그래갖고 뭐 선생님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얘는 딴짓을 하는 거라. 그래갖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걸 못 보고 있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갖고 이제 아빠한테 전화해갖고 넌 미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오게 됐거든요. 애를 특수반 한번 가봐라 이러는 거라. 제 자신 속에도 병변이 아직 남아있는 거를 제가 알거든요. 사실 오늘 여기 와서도 이게 무슨 물이야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 속에도 아직 병변이 있구나. 참 이걸 누군가가 깨야 되지. 그렇잖아. 옛날에는 우울증에서도 참 성격 못됐다라고 치부했지만은 그게 치료가 되듯이 하여튼 그때 굉장히 속상했어요. ADHD 치료를 통해 아이는 변해가는데 엄마는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전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자녀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제 자녀와 화해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참 오죽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가 우리 아이가 ADHD라고 딱 판정을 받았을 때 부모님이 그 겪는 심적 고통이 무너지죠. 예. 참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 ADHD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까 앞서 이렇게 방송에서도 보셨지만 특히 이제 뭐 보통 아이들도 힘들어할 수 있는 아침 시간, 또 저녁에 이제 아이가 돌아와서 숙제하거나 이런 저녁 시간, 대부분 아이들도 힘들어하는데 이 ADHD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양육이나 훈육으로 이 친구들이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겪는 이제 스트레스도 많고 좀 심적으로 많이 지치신 경우도 저희가 많이 관찰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그 아이의 그 ADHD 아이를 둔 어머님들하고 그냥 일반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의 이런 우울 점수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실제 ADHD를 진단받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우울증을 좀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이런 ADHD 진단을 받았다 이러면 이제 보통 어머님들이 문제의 원인이 어딨냐 이거 이제 고민을 해보는데 대개는 이게 내가 어떻게 잘못 키웠나 아니면 이게 임신 중에 내가 뭘 잘못 먹어서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이가 이렇게 됐나 해서 자책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다가 또 주변에서는 이제 이 아이의 부모님이 이 아이를 너무 이렇게 허용적으로 키웠다거나 버릇없이 키웠다거나 너무 이렇게 잡지 않았고 키웠다거나 이런 식의 전 그 양육에 대해서 이제 그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고 비난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겪는 그런 심적인 고통이 이렇게 뭐 정말 크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아까 화면에서 그 ADHD 치료를 받고 있는 여러 아이들이 나왔었는데요. 아이들이 뭐 키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른데 나타나는 양상이 어떻습니까, 교수님?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네, 그 ADHD의 특징상 그런 증상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그 주의력 결핍 증상을 주로 보이는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과잉 행동 증상을 보이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ADHD 증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주의력 결핍 증상, 또 과잉 행동, 충동적 행동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의력 문제는 이런 잦은 실수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거나 주변 자극에 너무 쉽게 산만해지는 이런 걸 특징으로 하고요. 또 과잉 행동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 가만히 못 앉아 있고 자꾸 움직여야 되고 손발을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특징들을 보이고 충동적인 행동은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끼어든다거나 이렇게 놀이하거나 대화할 때 자기 차례를 못 기다려서 이렇게
방해한다거나 이런 식의 충동적인 행동들을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네.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네. 예. 근데 선생님 제가요 주변에서 한 번도 여자아이 ADHD는 본 기억이 없거든요. 네, 지금 자료 화면에서도 다 지금 남자아이였어요. 없나요? 남자아이만 있는 건가요? 실제로 여자아이들도 이제 예. ADHD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예. 뭐 구체적인 예로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이가 이제 수업을 듣는 것 같은데 막상 가서 보면 책에 이렇게 뭐 깨끗하다거나 다른 페이지가 딴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뭐 필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보면 낙서가 많다거나 또 가방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너무 안에 막 이렇게 쓰레기만 들어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요. 집에서 아이가 공부한다고 방에 들어가서 기특하다고 이렇게 따라 들어가 보니까 아이는 여전히 그냥 1번 문제 풀고 있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흔히 관찰을 하죠. 근데 이런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과잉 행동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고 이게 게으르다. 너무 아이가 이제 그 의지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죠. 주변에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아이들이. 말 그대로 주의력 결핍인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어른 입장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시면 만약에 이제 본인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가슴을 칠 만큼 답답할 노릇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이제 그 아이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다그치시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아이는 ADHD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데 왜 생기는지를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왜 생기나요? 네. 지금 이제 ADHD가 왜 생기는지 그 명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부모님의 어떤 양육 문제나 뭐 환경 문제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뇌의 기능적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여러 부위로 이제 구성이 돼 있긴 한데 특히 이제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ADHD랑 관련이 높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두엽은 생각이나 감정을 통제하고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고위 기능, 회사로 치면 이제 CO 역할을 하는 그 뇌의 부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ADHD는 이 부위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두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요.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ADHD 아이들은 그 전두엽 쪽, 특히 앞쪽 뇌죠. 앞쪽의 뇌에 그 혈류량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ADHD 하면 행동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뇌가 너무 흥분돼 있으니까 이거를 가라앉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실제로는 ADHD 아이들의 뇌는 그 자고 있는 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꺼져 있어서 이렇게 부주의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실수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주로 이런 뇌의 어떤 기능적인 이상, 도파민이라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을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유전적인 문제나 아니면 임신 전후의 스트레스, 또 이제 환경 호르몬 이런 중금속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뇌 발달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집중력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제 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ADHD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ADHD를 악화시키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보통 인간의 뇌가 발육해 물리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임신 2, 3개월부터다. 신경이 분화되고 인지 기능이 발달하는 것은 출생 후 2살까지 이어진다. 특히 전두엽, 발생학상으로 전뇌라고 불리는 부분의 발달은 임신 2, 3개월에 절정을 이루는데 이때 유해한 환경이나 자극으로 인해 발육에 장애를 입을 경우 ADHD를 비롯한 행동장애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하 수치에서 코티졸을 비롯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긴 스트레스 호르몬은 탯줄 내에 혈액을 타고 아이의 뇌로 그대로 전달된다. 그리하여 기억력과 주의력을 관장하는 아이의 전두엽에 방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는 ADHD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신체 내 미네랄 성분과 중금속 수치를 알아보기 위해 모발 검사를 실시했다.
모바일 검사는 ADHD 아동의 식습관과 스트레스 정도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반 이상의 아동에게서 천연 안정제라 불리는 마그네슘 비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다른 성분에 비해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이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 몸속에 나트륨이 많이 축적된 결과다. 그리고 납을 비롯해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정상 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선은 이런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이나 또는 머리, 뇌나 이런 큰 단백질들에 가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축적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금속이 들어오면 무슨 금방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있는 단백질에 붙어서 큰 장기에 가서 붙게 됩니다. 그게 간이나 콩팥이나 뇌 이런 데 가서 붙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납이나 수은이나 크롬이나 이런 카드뮴이나 이런 것들이 뇌에 가서 축적이 되게 되면 그 뇌세포의 활성이 떨어지게 되고 뇌세포가 죽거나 또는 기능을 잘 못하게 되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 아이들의 정서불안이나 집중력 장애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벌레가 기어가는 듯 다리가 쑤셔 잠을 못 자고 주기적으로 발을 흔드는 이른바 하지불편 증후군. ADHD 아동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수면장애의 일종이다. 잠꼬대를 하거나 몸을 뒤척거리는 등 수면장애의 흔적이 자주 감지되었다. 대개 수면장애는 정상 아동보다 ADHD 아동에게서 자주 나타난다고 보고된다. 특히 주기성 사지장애와 동반되는 하지불편 증후군과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은 아이의 수면을 방해하고 다음날 집중력에 문제를 일으킨다. 집중력 있는 거를 별로 지금 잠을 줄이면서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거보다는 아예 집중이 필요한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틈만 나면 늘 이렇게 찾아가 잠자려고. 식욕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원체 잘 먹는데 좀 식욕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좀 산만하고 별난 아이인데 더 통제가 안 됩니다. 스스로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잠을 오는데 그걸 이기지를 못하니까 이런 몸도 부대끼고 막 지 스스로 잠 못 이기니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유전적인 원인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거죠. 사실 유전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ADHD라는 병이 사실은 이제 가족력을 좀 가지는 병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보통 이제 부모님이 이제 ADHD인 경우에 이제 자녀가 그 ADHD를 앓을 그 확률이 한 50에서 60% 정도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또 이렇게 ADHD 형제가 같은 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도 한 30%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전이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똑같은 날씨에 밖에 나갔는데 누구는 그냥 가볍게 감기를 앓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심하게 이제 폐렴을 앓는 이런 경우처럼 우리도 이제 집중력에 대한 유전자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병에 얼마나 취약한가 이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DHD 유전자가 어떤 환경에 어떤 환경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게 뭐 꼭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관리하기 나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VCR로 제가 화면으로 쭉 애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제 생각인데 이 또래 친구들을 하고 사귀는 것도 문제지만 저렇게 해가지고는 성적이 공부 잘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제일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다 보니까 이제 학습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이제 ADHD 아이들이 이렇게 지능이 낮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 부진화가 아니라 특수반에 가야 되는 아이들이라 이렇게 이제 좀 잘못 이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ADHD 아이들은 지능은 정상이라는 겁니다. 지능은 정상이거나 오히려 저희 경험상 보면
그 지능이 훨씬 더 또래보다 좋은 아이들도 많이들 있거든요. 예.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의 특징상 예. 어떤 새로운 걸 자꾸 찾고 예. 그 이제 그 자극이 또 높은 것들, 네. 그러니까 항상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그 이렇게 새로운 것만 찾는 그런 이제 자극적인 것, 또 감각적인 걸 찾다 보니까 이 학습이라는 거는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학업 수행에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아이들은 숙제를 그냥 계속 뭐 참으면서 계속 해 나가지만 이 친구들은 학습이라는 게, 공부라는 게 끝까지 미뤄야 되는 거고 네. 또 양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금방 이렇게 기겁을 하고 도망가거나 또 글을 쓰는 걸 되게 싫어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암기라든지 글쓰기가 잘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제대로 된 체계적인 공부 습관을 갖기는 어렵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약으로 치료가 일단 되긴 하나 봐요. 네, 근데 사실 이제 ADHD라는 병 자체가 되게 이제 복잡한 원인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환경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치료도 이렇게 단순히 뭐 약만 먹어서 이게 아이가 다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치료에 대한 부분들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ADHD 치료는 크게는 약물 치료랑 그 비약물적인 치료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보통 약물 치료는 뇌의 기능적인 이상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중추신경 자극제라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ADHD 아동들의 행동적인 특성상 이 아이들을 이제 그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또 떨어진 사회성을 도와주는 부분들, 이런 거에 이제 부모 교육, 또 행동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행동 치료, 그리고 학습적인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이런 학습 지도와 같은 이런 치료들을 병행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컴퓨터로 이제 활용해서 그 아이들의 주의력을 훈련시켜주는 뉴로 피드백 같은 것들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다른 치료들에 비해서 아직은 좀 연구를 충분히 더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일단 정신과의 그 문턱을 넘는다는 것도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크고요. 또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가 ADHD여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 더 걱정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이 약의 부작용은 없는지, 우리 아이가 과연 잘 나을 수 있을지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도 좀 많이 그러시죠? 네, 그 일단 정신과를 들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대단한 이제 도전이고 용기를 가지고 오신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대개는 병 오기 전날 되게 이제 잠도 못 주무시고 막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ADHD라는 이제 진단을 듣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은 많이 이제 뭐 이렇게 각오하고 오셨다고 해도 충격을 많이 받으시고 되게 상심하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ADHD라는 병도 그냥 일반적인 병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병원 가서 약을 타 먹고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무 무턱대고 이제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요. 여기에 이제 치료들이 또 알려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아이한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할 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뒤로 가서 이제 일이 점점 커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어른들도 ADHD가 있어요? 예, 예전에는 이제 ADHD가 나이가 들면 좋아진다 그래서 옛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아예 그냥 둬도 철들면 좋아진다. 뭐 또 나이 들면 없어지는 건데 왜 그렇게 잡냐. 뭐 저게 이제 남자다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두고 봤었는데 요즘에 이제 연구들을 보면 이 ADHD라는 문제가 행동은 좋아지는데 행동은 나이 들수록 과잉 행동은 줄어드는데 주의력 문제는 이렇게 지속이 돼서 너무 이렇게 다혈질이거나 너무 급해서 이렇게 그 신호 위반이 잦다거나 예를 들면 이제 황색불에 이렇게 엑셀을 밟고 지나가시는 분들 중에는 멈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고통복귀 위반을 꽤나 많이 하시고요. 또 충동적이다 보니까 물건 같은 것도 생각 없이 많이 사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업무에서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시작은 거창하게 하지만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된다거나 제대로 막 밤을 새서 일을 했는데 세부적인 게 이렇게 실수가 많아서 이렇게 상사한테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다거나 이래서 업무적인 이제 그런 그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직이나 잦은 이직 이런 것들도 흔히 많고 무엇보다 문제는 이제 그 술이나 담배 같은 물질에 대한 남용이나 중독이 좀
이렇게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간은 우리가 너무 ADHD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통해서 ADHD가 뭔지는 좀 알고 이제 가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ADHD는 이렇게 병이지 사실 뭐 성격 문제나 아니면 부모님의 어떤 잘못된 양육 방식 때문에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 ADHD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거를 접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병이라고 해서 이거를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격이라서 나이가 들면 좋아지는 문제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놔두면 좋아지는데 왜 저렇게 부모님들이 또 어른들이 닥달하나 이런 식의 이제 낙관적인 뭐 그런 모습들도 문제지만 무턱대고 그 병이라고 해서 이제 겁을 먹고 이제 움츠러들고 경계하시는 태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ADHD가 치료가 쉬운 병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치료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알려져 있고 도움되는 부분들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면 혼자 앓거나 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서 제대로 평가를 받으시고 또 필요한 도움들을 이렇게 받아가시면 이 병도 분명히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ADHD 물론 병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큰 정신과적 질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 가지지 마시고요.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면을 잘 부각을 시켜주셔서 아이가 자신감 잃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아 ADHD에 대해 알아봤고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재욱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